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1월 3일 금요일 마감 시황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카드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시장을 컨트롤하는 방법.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범위가 외국인들 플레이어의 아는 것, 합성 포지션, 그 선물 옵션의 합성 포지션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전략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고려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는, 하지만 항상 보면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 배울 때도 보면 그 회사를 바라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바라볼 때 업황에서 탑다운, 탑다운 방식 부분들에서 원칙적인 기본에 충실한 해석 부분을 하다 보면 그 비전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향후 성장 사이클 부분들을 100%는 아니지만 신뢰처럼 60에서 70% 정도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저가주라든지 급등주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는 부분들은 그 회사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뭡니까 시장에서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적이 되지 않은데 외관만 보고 주변에서 누구나가 좋다더라 하니까 그걸 보고 덥석덥석 무는 그런 흐름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시장 부분들 보면 어제부터 조금씩 변화되는 폭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렸었죠.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고 옆으로 좀 횡보를 이렇게 지수가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경기 민감주 쪽에서 순환매 파동 부분들 그 다음에 종목별 개별 종목군 이슈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그와 상관없이 툭툭 칠 수 있다는 코멘트 드렸는데 오늘 경기 민감주 쪽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웬만한 대형주 종목군들은 거의 한 2에서 5% 정도의 상승 부분들 삼성전자가 잠깐 쉬어주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이 해피하죠. 반대로 삼성전자가 너무 급등이 나오면 나머지 종목군들이 그냥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매 부분들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 정도 해서 지수나 종목군들 순환매 부분들은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수는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이 좀 10,000계약 정도 늘어나고 오늘도 보면 선물 쪽에서 거의 한 4,000계약, 3,700계약 정도 이상 매도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현물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쪽 시장에서 1,000억 정도의 매도 부분들을 하면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1,300억 정도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쪽에 1,700억 정도의 강한 매도 부분들을 진행했어요. 매매 주체들이 서로 상반된 시각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특히 오늘 경기 민감주 쪽의 반등 부분들을 이끌었던 가장 큰 수급 부분들이라면 좀 진득한 투자 부분들을 하지 못하지만 금융투자가 현선물 쪽에 강한 매수 부분들을 하면서 포지셔닝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어요. 다음 주가 선물 옵션 아니 옵션 만기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선물 매도 포지션 부분들 좀 강화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기관 투자가들은 뭐 현물 2,000억 정도 금융투자가 3,000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국가 기자체는 1,0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금융투자는 매수, 국가지자체는 매도, 근데 선물은 한 2,000계약 정도 매수하면서 차익거래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차익거래 상대로 보면 그런 그 수급이 들어와서 오늘 경기 민감주 쪽 그 지수 플레이가 아니라 종목군 플레이였죠. 근데 차익거래 차원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 이쪽에 강한 상승세 부분들의 파동 부분들이 그랬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경기 민감주 쪽은 워낙 낙폭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도주인 전기전자 섹터하고 밑에 섹터하고는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에서 순환매 파동 부분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기준선 부분들 잡아놓고 매매하자고 말씀드렸죠. 올라갔을 때 급등 나왔다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는 것은 정말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거고 조금 하신 분들은 지금 경기 사이클 부분들이 좀 천천히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 뭡니까? 5일선에서 21선 눌렀다가 뭐 5일선에서 21선 돌파하고 다시 뭐 5일선까지 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사이클 상승 부분들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경기 민감주 쪽 상승 파동 부분도 오늘 자동차 섹터 오늘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뭐 증권, 이런 종목군들 계속 순환매 파동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추세로 먹자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이걸로 먹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이 노멀하게 종목마다 틀리고 섹터마다 다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5일선이든 21선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라인 잡아놓고 그 기상 주가가 이상 유지가 되면 기준가를 잡아놓고 그 이상 유지가 되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세 경기 사이클 부분들이 추세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기준선 부분들을 잡아놓는 것의 의미 부분들 뭡니까? 거기에서 기준선 깨면 밑에서 더 물량을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자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존 부분들은 유지가 됩니다. 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어떤 플레이 부분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3,000계약 정도 이상의 매도 부분들 지금 제가 얼추 잡았을 때 그 정도 매도하고, 그리고 지금 연준의장 부분들 끝났고 실적 발표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 관련된 부분들 아직 뭐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세제개혁안 공화당 의결, 그 다음에 뭐 트럼프 그 특별검사에서 매니저 한 명 그 부의원인가요? 아무튼 그 연관된 사람 기소 관련된 부분들, 이것은 소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소음인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체크는 하고 있어야죠. 모르고 당하는 거, 모르고 그냥 하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이런 뭡니까, 세제개혁안 뭐 긍정적으로 지금 나왔죠. 3년 정도 분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바로 시행한대. 오케이, 그건 좋아. 그 부분은 좋아. 오케이. 하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 있는 글로벌 자금들이 환급 부분 들어올 때 그 개혁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규모가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제 모기지 금리 부분들 축소했던 부분들, 세제 혜택 부분들 축소한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건설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섹터의 마이너스 요건이니까 이것은 글로벌 매크로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정이 돼서 이제 의회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은 여기 지켜보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냥 소음 부분들, 작은 소음 부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선 잡아놓고 추세에는 어차피 경기의 상승 사이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선, 최소 뭐 5일선이든 21선, 그건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십시오. 그 가격대에서 경기 민감주 대형주 홀딩 하신 분이라면 챙겨두자는 거예요. 깨지면 챙겨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그 선들을 깼을 때 밑에 가격에서 뭐 다시 5일선 깨가지고 뭐 전저점이라 이전 가격 도면 오케이, 또 매수하는 거죠. 이게 사이클 부분 타자는 거예요. 지난번 그래서 박스권일 때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박스권 하단에 다시 샀던 거하고 똑같은 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은 오늘 3,000억 정도, 김명투자가 3,7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경기 민감주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3에도 5% 수익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저는 플레이 부분 나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건 금융투자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하지만 지금 오늘 보시면 거래소가 한 1,600억 정도 개인 투자자가 매도했죠. 성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기준 라인 잡아놓고 그 이하로 빠질 경우에만 하시고, 왜? 다음 주 순환매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꼬리가 가지고 흔드는데 이런 플레이 정도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라든지 그 실적이라든지 섹터별로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섹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는 첫 번째 다시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신용 잔고 관련된 부분들 매일 지금 여러분들한테 체크해가지고 드리고 있죠. 오늘 양쪽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구조가 넘어갈 것 같아요. 구조입니다. 그럼 양쪽 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 잔고가 구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기준으로 4조 4,800억 정도, 코스피가 4조 4,400억. 그래서 지금 뭐 8조대 후반인데 다음 주 정도면 넘어갈 것 같아요. 좀 과하죠. 항상 보면 우리가 그 일반 주식도 9,900원하고 만원은 100원 차이인데 이 100원 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한번 오버슈팅 나왔다고 눌렸다 가죠. 가더라도 물량을 한번 소화하고 가요. 신용잔고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어제 방송하고 오늘 방송에서 코스닥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죠. 신용잔고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데 정책적인 모멘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훈증이 조금씩 느껴진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어요. 어제 그제 뭐 스톡옵션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들었고, 오늘 아침에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 A 주시해야 된다,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고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코멘트를 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땡큐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으니까 한 종목이 점상 날라갔어요.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는 이런 회사들,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특히 DSC는 상한가 점상 날라갔다가 장중에 흐름 부분들 보니까 장중에 한번 상한가를 깼어요. 물량 한번 털고 가는 거죠. DSC 인베스트먼트가 아침에 점상한가 가서 장중에 22%대인가요? 22%까지 한번 밀었다가 다시 종가상 말아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이 종목군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따라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킬라젠 종목군들 볼 때도 보면 신라젠 오늘 보니까 막 올라가 급등 나오니까 매수해야 될까 하는데 개인 투자자 영역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그것도 기준선 잡고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신규 매매 부분들은 부담스럽죠. 하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 종목군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급등 부분이 나오면서 그쪽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부분들 제가 한 며칠 전에 3, 4일 전에 얘기를 했었죠. 3일 전인가요? 그 관련된 흐름 부분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올라가요. 절대 시끄럽지 않아. 근데 저기는 이제 기대감 부분 아니라 향후 제약주들도 같이 움직이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결되면서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 쪽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먹거리죠. 예전에 우리가 한미약품 제약주들이 해외 기술 라이선스 부분들 받으면서 새로운 글로벌 쪽의 제약 업그레이드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건 정말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손기술이라든지 머리가 좀 좋은 건 사실이에요. 단지 원자재라는 이런 자원이 없어서 힘을 좀 못 쓰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쪽의 기술 부분들은 상당히 좀 빠르고 손기술 부분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신라젠, HLB, 메디포스트, 이건 뭡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저는 이 부분들 정말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 부분들이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주간 브리핑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서 향후의 4차 산업혁명 부분들에서는 데이터 시대라는 얘기를 지난주 주말 방송에서 한번 풀었죠. 그 설명 부분들을 쫙 설명을 좀 드렸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 한번 매주 주간 브리핑 부분들을 하니까 그것은 업황 부분들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얘기하시면서 캐치해가지고 수익 잘 내세요. OCI도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려서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라고 그러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게 키워드는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을 연결을 시키고 거기 데이터가 나오는 걸 5G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새로운 산업 부분들을 만드느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거기서 가장 많은 데이터가 나오는 게 돈이 되는 거 있죠.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건 뭘까요? 인체에서 나오는 정보예요. 이것은 먹거리, 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 건강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 진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념 프로젝트라든지, 여기에 다 연관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임상실험 데이터하고 거의 맞먹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누가 선점을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측에서 FDA도 그런 신약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규제 부분들을 막 풀어주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여기에 대한 기술력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데, 이쪽 우리나라 이쪽 의료 쪽 있죠. 의료 쪽도 좀 많은 규제 부분들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은 우리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거든. 그래서 지난번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 신약 부분들 없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 부분들 해가지고 그걸 글로벌 기업이 라이선스 부분들 하면서 주식이 업그레이드 됐죠.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이야. 기대치도 워낙 큰 데다가 한번 선점 부분들 했을 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라젠이 거의 지금 8배 이상의 주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메디포스도 마찬가지죠. 줄기세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꿈을 먹는 기업이지 다. 전체적으로 특징집을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은 소리소문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 순환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성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신용잔고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버리지는 쓰지 말자는 거예요. 장세 자체가 여러분들
이 3년에서 5년 정도 큰 파동 부분들이 오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돈이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저도 어떤 부분들 진행하다 보면 이게 제일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레버리지 쓰지 말고 지금은 조금 체크, 우리가 만기가 다음 주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로 하지 않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라인 부분들을 지켜놓으시고 대형주 쪽은 경기 민감주 계속 콜,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정책 관련된 부분은 성장 기대감 있는 섹터 부분들 다 같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활발하게 움직인 부분도 있으니까 이쪽 섹터 부분들을 움직이신 분들은 계속 꾸준하게 진행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요일 11월 3일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부분들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장 마감 후에 제가 조금 다른 그 리포트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리서치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주간 브리핑 부분들의 정리 방송, 주간 방송 부분들을 녹음되는 대로 팟빵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방송 주말에 계속 들으시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 부분들 파악하시기를 바라면서 금요일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저녁에 방송 부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친구분들에게 많은 좋은 방송이니까 많이 좀 퍼뜨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